파킨슨 병 그러면 일단은 바닥핵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닥핵에 여러 가지 신경회로들이 있는데 바닥핵 신경회로가 손상을 입으면서 발생하는 게 파킨슨 병인데 특히 도파민, 바닥핵 신경회로에서 도파민을 분비를 해서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거든요. 이렇게 도파민 회로가 손상을 일으키면서 도파민 분비가 안 되면서 생기는 그 증상들을 전부 다 파킨슨 병 증상으로 보는 거지요. 특히 도파민 그러면 중간내 부분에 있는 흑색질, 흑색질은 실제로 까무잡하게 보이기 때문에 흑색질, substantia nigra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흑색질 부분에서 도파민을 분비를 해주는 세포들이 모여 있는데 흑색질 부분에 이런 신경세포가 퇴화되면서 도파민이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닥부, 바닥핵 쪽 회로 같이 손상이 되면서 생기는 병이 이제 파킨슨 병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 거꾸로 생각하면 도파민이 분비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도파민을 약물로 먹어주면 좋아질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예,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도파민을 대체해주는 우리 최대 생성돼야 될 도파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외부에서 약물로서 이렇게 먹어주는 그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먹어보니까 굉장히 그 효과가 좋아요. 거의 걷지도 못하는 분들이 그 약물을 먹고 나서 잘 걷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일 수 있는데 또 약물 치료에 대한 모든 부작용도 있잖아요. 그래서 도파민 약물을 그 약물을 계속 먹다 보니까 뭐 항체가 생기거나 아니면 나중에는 효과적이지 않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그런 약물도 중요하겠지만 물리치료를 통해서 기능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파킨슨병 자체는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전체적인 회복이 좀 어렵겠다라고 보는 질병이라서 굉장히 오래가는 병이고 나중에는 증상이 더 심해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큰 문제 없이 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유지해 주는 그런 쪽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파킨슨병 환자는 계속 이렇게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그만큼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졌다는 얘기고 노인들한테 주로 많이 보여지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파킨슨병 환자분들을 보면 정상적으로 흑색질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파킨슨병을 보니까 흑색질의 신경세포가 이렇게 퇴화되면서 도파민이 분비가 점점 더 감소합니다. 도파민 그러면 이거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도파민과 아세틸콜린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떨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아세틸콜린의 그 분비량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지요. 도파민이 늘어나면서 아세틸콜린을 분비를 억제해주고 그래서 움직임이 회로가 잘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도파민이 결핍이 되면 결국은 아세틸콜린에 대한 것들이 억제가 되지 않으면서 여기에 다른 쪽에 신경회로가 작동이 되면서 몸이 굉장히 뻣뻣해지고 근 긴장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바닥핵 회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움직임을 촉진시켜서 활성화시키는 회로가 하나 있고 움직임을 억제해주는 회로가 있는데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거는 이 움직임을 활성화시키고 촉진시키는 이 회로를 자꾸 이용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다시 말해 도파민이 잘 분비가 되면 움직임은 잘 일어날 수가 있는 것들인데 도파민이 분비가 안 되면 이런 회로보다는 움직임이 자꾸 억제되는 쪽의 회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온몸이 뻣뻣해지고 움직이기 점차 어려워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표정을 짓기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만큼 몸에 있는 근육을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진다는 뜻이겠죠. 주로 이제 파킨슨병의 주요 증상 중에 하나는 이게 레스팅 트레머입니다. 자, 손의 질환이 있을 때는 이거는 인텐션 트레머. 이거는 움직일 때 트레머가 생기는 겁니다. 트레머는 떨리는 거고요. 파킨슨병이 있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자꾸 손이 떨립니다. 손이 막 이렇게 떨려갖고 여기다가 알약을 막 굴리는 것처럼 손이 막 이렇게 막 떨리고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 떨리기 때문에 이거를 레스팅 트레머, 안정 떨림 또는 휴식 떨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징적으로 리기디티, 몸이 엄청나게 뻣뻣해집니다. 스파스티시티랑 리기디티는 다른 겁니다. 스파스티시티는 예를 들어서 이제 팔꿈치를 구부리는 요 근육에만 톤이 올라가 있고 여기는 톤이 올라가 있지 않은 경우를 스파스티시티.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움직이려고 시도할 수 있는데 리기디티라고 하는 거는 근육이 몽땅 다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관절을 이렇게도 뻣뻣하고 이렇게도 뻣뻣한 거예요. 전체적인 움직임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은 굉장히 느려집니다. 브레디, 키레이지아, 브레디는 느리다는 뜻이고요. 자세가 이제 구부정한 이런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파킨슨 환자분들이 특징적으로 특별한 움직임을 만들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돼요. 새로운 움직임을 시작하고 또는 하던 움직임을 멈추는 그런 식의 명령이 잘 시행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정 움직임을 하기 전에 굉장히 주저주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강직 또는 경직, 용어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리기디티라고 합니다. 리기디티. 뻣뻣해진 거. 그렇다고 관절이 굳어 있는 건 아니고요. 뻣뻣해진 건데 그런 상태가 뻣뻣한 상태가 오래 가게 되면 관절 운동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관절은 굳어지겠죠. 그리고 느린 움직임, 그리고 안정 떨림, 레스팅 트레머, 손도 떨릴 수가 있고 대표적으로 손만 얘기했는데 뭐 다 떨릴 수가 있습니다. 자세가 불안정하고 구부정하다. 그리고 자세가 구부정하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자꾸로 앞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서 걸음걸이가 듬성듬성 크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종종 걸음인데도 불구하고 무게중심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자꾸 빨리 걷게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필 롤링 트레머라고 해서 여기 알약을 굴리는 것 같은 손 운동. 그래서 이런 식의 트레머가 생깁니다. 이렇게 트레머가 막 생깁니다. 마치 돈 세는 것처럼 또는 알약을 굴리는 것처럼 해서 필 롤링 트레머라고 하고요. 강제 리기디티, 경축 말보다는 경직이란 말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굉장히 뻣뻣하기 때문에 팔을 펼 때도 뻣뻣하고 굽힐 때도 뻣뻣해요. 자, 우리가 쇠파이프를 이렇게 구부리는 거는 어렵지만 납파이프는 구부릴 수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뻑뻑하게 구부립니다. 한 번에 휙 구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저항감이 큰 상태로 구부러지고 저항감이 큰 상태로 펴집니다. 이런 식의 느낌, 저항감이 큰 거를 우리는 납파이프형 리기디티라고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쫙 피게 될 때 잘 안 펴져요. 안 펴지다가 탁 펴지고 또 안 펴지다가 탁 펴지고 탁 펴지고 탁 펴지고 이렇게 펴지는 그 움직여지는 거를 우리는 콕휠 톱니바퀴형 리기디티라고 합니다. 어쨌든 몸이 뻣뻣해지는 리기디티형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거 꼭 알아두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몸이 뻣뻣한 상태에서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는 불가능하겠죠. 이거를 브레이디 키네지아, 운동 느림증이라고 하고, 일단은 운동 시작이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바닥핵 회로는 뇌 이마 옆쪽이나 연결되어 있으면서 전체적인 움직임에 대한 거를 조절하는데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막 처음에 걸으려고 그러면 발을 앞으로 퐁 뛰면 되는데 발 뛰는 거에 대한 프로그램이 생성이 빨리빨리 안 돼서 발을 뛸까 말까 주저주저한 동작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몸이 뻣뻣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느려지고 구부정해지는 거.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가면 얼굴이라고 하는 거는 표정이 없어요. 얼굴 쪽도 표정도 근육으로 짓는 건데 근육 자체의 움직임이 뻣뻣하기 때문에 표정을 짓기가 어렵다 해서 이거를 마스크 페이스라고 하고요. 마스크 페이스란 말을 쓰고요. 전체적으로 구부정한 거, 그리고 온몸이 뻣뻣한 거, 리기디티, 그리고 손에서는 막 떨림 현상이 있고요. 힙조인트, 니조인트 살짝 구부리고 종종 걸음으로 질질 걸음, 종종 걸음이라고 해서 셔플링 게이트라고 합니다. 셔플링 게이트, 파킨슨병 환자분들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예요.
보폭이 넓은 게 아니라 발을 끌면서 걷는 것처럼 이렇게 질질 끌면서 그러기 때문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경우도 많아지는 거예요. 가속 보행, 셔플링 게이트, 또 무표정, 또 리플렉스도 좀 떨어지기도 하고 말 자체도 또 입 모양이랑 혀 모양으로 하는 건데 그 말도 되게 어눌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킨슨병에 대한 물리치료 이거는 파킨슨병 자체를 물리치료 통해서 병 자체를 치료하는 건 아니고 병 때문에 생기는 기능적인 문제점들을 조절해서 좋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파킨슨병 물리치료의 주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직접적으로 바닥킥 회로, 뭐 도파민 회로를 치료할 수는 없겠지만 환자의 기능적인 거를 도와주는 거지요. 특히 삶의 질, 기능적인 게 잘 되고 잘 걸을 수 있으면 삶의 질은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파킨슨 환자분들한테 유연성 운동, 특히 구부정한 자세이기 때문에 트렁크를 몸통을 익스텐션 시켜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구부정한 자세에서는 몸통 앞쪽이 뻣뻣하면서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앞쪽 가슴이 활짝 벌어질 수 있도록 익스텐션 시켜주는 거 그리고 보행 동안에 그 발을 질질 끌면서 가속 보행을 하기 때문에 팔 쪽 움직임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을 때 왼팔 나가면 오른팔이 나가면서 왼발 나가면 오른팔 나가면 서로 몸통이 꼬이면서 교차적으로 하게 되는데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그런 게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로테이션, 트렁크 로테이션 운동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생활을 향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ROM도 중요하고 균형, 보행 최대한 잘 걸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치료를 그만두게 되면요, 금방 상태가 악화됩니다. 항상 구부정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라서 그런 식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물리치료를 하는 거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상당히 중요하게 물리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주로 이완 운동, 그리고 유연성 운동, 아까 몸통 펌, 트렁크 익스텐션 또는 로테이션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균형 운동이라든가 보행, 자세 운동, 호흡 운동에 대한 거를 촉진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 거죠. 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치료사가 이렇게 몸통을 펴주는 운동, 그리고 이렇게 트렁크를 돌리는 운동 해서 직접 수동적으로 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균형과 협조 운동에서 이거는 뭐 그림에 나온 것처럼 물건을 이용해서 환자분께서 직접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이 자세가 상당히 구부정한 경우에는 이런 그 협조 운동, 코디네이션 운동 하는 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항상 물리치료사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시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환자분들께서는 적절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를 처음에 시작하기가 좀 끝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운동 시작을 도울 수 있도록 요렇게 어떻게 돌리세요? 어떻게 팔을 올리세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이드를 해주면 훨씬 더 움직임이 일어나기가 쉽고요. 보행 운동, 자세 운동에서는 이렇게 발 도장 같은 거를 발 스틱 프린트를 해 갖고 이렇게 붙여 놓고 하면 그쪽으로 발을 띄는 동작을 하게 되면 시각적으로 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장애물을 도는 것 또는 장애물을 넘는 것. 장애물 넘을 때 상당히 이제 애로사항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걷는 거랑 장애물 넘는 거는 약간 다른 움직임 패턴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움직임 패턴이 달라질 때 다시 그 동작을 시작하는 거를 되게 어려워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물리치료사가 발을 높게 들어서 앞으로 내세요라고 가이드를 해주면 그 가이드대로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노르딕 워킹이라고 해서 뒤에서 막대기를 잡고 팔 동작을 같이 만들어주면서 걷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리치료사가 뒤에서 막대기를 잡고 있으면서 왼발 나갈 때는 오른쪽 막대기를 쭉 밀어주면 왼쪽 막대기 밀어주면 어, 왼발 나갈 때는 오른쪽 막대기 밀어주면 오른쪽 손이 나가게 되는 거지요. 네, 그렇게 하면서 서로 팔과 다리를 교차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대부분 꾸부정하고 몸이 뻣뻣하기 때문에 숨을 심호흡이라든가 가슴을 크게 확장시키거나 이렇게 잘 안 돼요. 그러면서 호흡 능력이 떨어집니다. 대개 이제 말하기는 숨을 내쉬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슴을 이렇게 확장시키고 몸통의 움직임을 좋게 만드는 거는 호흡뿐만 아니라 말하기, 삼키기 능력을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걸로 이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 종종 이제 파킨슨 환자분들 병이 좀 심해지면 신경학적으로 파킨슨 도파민이 처리되는 회로 중에 일부를 전기 자극을 해주는 그런 장치를 몸에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작들이 좀 더 부드러워지는데, 특히 시상 부위, 도파민 회로에서 처리된 정보를, 바닥에 처리된 정보를 되뇌 거치로 다시 보내줄 때 시상을 거쳐서 보내주거든요. 그 거치게 되는 시상 특정 부위에다가 전기 신호에 대한 거를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이게 전체적인 움직임이 조금은 완곡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종종 하는 수술입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파킨슨 병은 바닥핵 관련된 만성 퇴행성 신경질환입니다. 이 얘기는 만성적으로 계속 안 좋아지는 신경질환이라는 뜻이고, 특히 도파민 회로에 문제가 생기면서 도파민이 분비가 안 돼서 생기는 움직임입니다. 바닥핵이라고 하는 것도 운동 조절입니다. 조절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닥핵, 이런 회로가 망가지면 운동마비 없습니다. 마비 없어요. 그리고 감각마비도 없습니다. 단지 조절이 안 될 뿐입니다. 그래서 조절되지 않는 불수의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줄무늬체라고 하는 거는 바닥핵의 일부 부분이에요. 줄무늬처럼 생겼다고 해서 바닥핵 회로의 일부를 줄무늬체, 여기 손상되면서 도파민이 부족해지는 이런 거 원인이 되는 거고요. 4대 증상은 떨림, 트레머인데 그냥 일반 트레머가 아니라 레스팅, 안정 떨림, 그리고 경축 또는 경직, 강직해서 리기디티가 있고, 그리고 운동 느림이라고 해서 브레디키네지아 또는 갑자기 걷다가 움직임이 얼어붙는 것처럼 탁 멈춰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프리징이라고 해요. 언다라고 해서 프리징 에피소드라고 하는데, 그런 식의 운동 느림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두드러지게 자세가 앞으로 구부정해지는 불량 자세가 나타나고요. 보행은 셔플링 게이트라고 해서 주저주저 하면서 앞으로 질질 끌면서 가속 보행을 할 수도 있고, 무표정, 그리고 이거는 마스크 페이스라고 해서 하는 것들도 있고, 물리치료의 목표는 그래서 전체적인 움직임이 느리기 때문에 운동 기능을 촉진시키는 거,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촉진시키는 거, 그리고 팔다리, ROM 좋아지게 만드는 거, 관절이 뻣뻣한 상태에서 오래 있으면 분명히 굽기 때문에 구축 예방, 자세 교정, 또는 근육 위축 예방, 가슴우리 확장, 결국은 트렁크 익스텐션 운동을 하게 되면 가슴우리 확장도 좋아지고 촉진이 되고요. 전체적인 자세가 교정이 됩니다. 물리치료 방법으로 해서 똑같이 ROM에 대한 거를 해주는 거, 그리고 이완동, 유연성 운동, 그리고 균형, 협조 운동, 그리고 가슴우리 확장해서 호흡 운동, 말하기 운동, 이런 것들도 같이 물리치료에 포함시켜서 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